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한국교통대와의 통합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충북의 독자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오는 2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북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의 통합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시간은 촉박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을 위한 투표가 충북대 구성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지 18일 만입니다. 고 총장은 두 대학 간 통합에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통합 재협상이 우선이라고 했던 고 총장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임기 16개월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교무처장이 총장 대행을 맡게 됩니다. 고창섭 총장이 주도한 교통대와의 통합 합의문에 반대표를 던졌던 교수, 직원, 학생 등 충북대 구성원들은 합의문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총장 대행을 중심으로 협상 준비단을 꾸리고 교통대의 통합 합의문 수정 등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대의 한 교수는 총장의 사퇴로 기존 합의문은 무효가 된 것이라면서 재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교통대의 판단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재협상이 이뤄지면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부터 초대 총장 선출 방식, 학생 정원, 시설 이동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다시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반면 교통대 측은 원점 재검토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고 총장의 사퇴에 대해 통합 리더십의 공백은 유감이라면서 통합에 대한 추가 협상은 기존 합의의 논의 구조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대학이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 3월 통합대학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대 내부의 입장 정리, 교통대와의 통합 재협상과 교육부 심사까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지역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지난 20일 충북경찰청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세종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이 이용료를 대납하게 하고 본인은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식사를 함께한 지인들이 선거 구민이 아닌 점 등을 확인하고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이 함께하는 중부권 초광역 구상까지 언급했는데요. 충북 정치권에선 통합 논의에 섣불리 참여하기보단 독자적 발전 전략 정립이 우선이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대전 충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3월 특별법 통과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구상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충북목의 공동위원장 자리도 비워둔 상황.
하지만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충북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중심의 통합 논의에 참여해 주변부에 머무르기보단 충북의 진로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입니다. 충북과 세종의 통합부터 충북 특별자치도 구상, 강원 전북과의 특별자치도 블록 형성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충북의 민관정이 함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5극 3특 체제 안에서 충북의 독자적인 위상과 별도의 지원을 확보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충북에 지향할 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충북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한다면 충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우리들만의 방법이 필요하겠다. 충청권 내 위상과 주도권을 재편할 중대 변수로 떠오른 대전 충남 통합.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내일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충북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범도민 운동 성과 보고대회가 오늘 청주 항교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민관정 공동위원회 등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과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 등 올해 주요 현안 해결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의제 발굴과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대응,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 운동,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등 내년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그동안 의료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선 전문의 9명 등을 확보해 다음 주부터 시범 진료를 시작하고 내년도 정식 개원 절차에 들어갑니다. 천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국립소방병원입니다. 수술실과 입원병동, 응급실 등 시설 대부분이 진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에 애를 먹었지만 병원장을 포함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9명을 확보했습니다. 29일부터 5개 외래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는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 가족이 예약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주민 진료는 내년 3월부터 확대됩니다. 소방병원은 우수한 서울대병원의 인력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정말 지역의 거점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군은 개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면서 의료 장비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행정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대 과제인 의료진 정주 여건 개선과 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여러 부대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청북도 소방청 우리 음성군이 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선정 7년 만에 진료 개시를 앞둔 국립소방병원은 추가 의료진을 채용한 뒤 내년 6월 19개 진료 과목 100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정식 개원합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만 지난달 17일 영동과 지난 16일 괴산에 이은 세 번째 확진입니다. 방역당국은 진천 발병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57만여 마리를 처분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방역대 10km 이내 가금류 농장 65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령버섯은 약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지만 재배하기가 어려워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은데요.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에 파묻혀 있던 소나무 토막에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흙덩이나 나무 껍질 같지만 한약재로 쓰이는 복령버섯입니다. 부종을 가라앉히고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어 경옥고나 십전대보탕의 재료로 쓰입니다.
말린 복령은 1kg에 5만 원이 넘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깊은 땅 속 죽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다 보니 종균 접종 성공률이 낮아섭니다. 많이 안 하세요.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잘 이제 모르시는 그런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균을 접종했을 때 그가 발화가 되지 않으면 그 농사를 망치게 되거든요. 국산 복령이 희소한 가운데 최근 청주 지역 한 농가가 재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해외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한 달 넘게 합숙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수년 동안 배양을 시도해 우량 종균 생산에 성공한 겁니다. 배양 시설을 갖추려면은 그 자재 이런 것들이 기재들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집에서 방 안에 이제 어차피 온도가 20도 이상 되니까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균을 배양을 해보고.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도 배양실을 지원한 결과 이제는 특허까지 내고 생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에 관계없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복령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종균 공급을 확대하고 가공식품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끈질긴 도전과 기술 지원이 더해진 복령 버섯 재배가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일본 속의 충북 그리고 충북 현안에 대한 대안을 일본 속에서 찾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의 출신이면서 우리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정지용 시인을 통해서 일본 속 충북을 알아봅니다. 김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개교 150주년을 맞은 일본 교토시의 유력 사립대 도시샤 대학교입니다. 2만 6천 명의 학생이 다니는 캠퍼스 입구에서 5분가량을 걸어 들어가면 건물 한켠에 한글이 새겨진 시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옆 윤동주 시비와 나란히 자리한 이 비에는 정지용 시인의 대표적인 시 압천이 기록돼 있습니다. 충북 옥천 출신의 정지용 시인을 기리기 위해 옥천군과 기념사업회 등에 의해 지난 2005년 세워진 겁니다. 시비가 제막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헌화와 함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의 유학생 가운데 30%를 넘게 차지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한국인으로서도 일본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기억 이렇게 된다는 거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지용 시인은 1923년 도시샤대 영문과에 입학해 6년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대표작 향수를 비롯해 카페 프란스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감성적 이미지즘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모더니즘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졸업 후 귀국해 그 사조를 전파하면서 청록파 시인들을 모두 발굴하고 학교 후배인 윤동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개척자, 시인 자체가 한국 시문학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한국 현대시의 절대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학교 후배인 윤동주 시인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ユンドンジュさんほどは、授業とかそれからリーフレットを作ったりするようなことはないように思いますよね。そういう意味ではちょっと残念なんですけれども。 이 때문에 옥천군이 매년 일본 현지에서 지용제를 지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용 시인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대폭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를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전 연인이던 50대 여성에게 이성관계를 추궁하다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후 40여일간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영우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내수 모일장 상인회에서 100만 원, 복대동 지웰 에스테이트 관리위원회 30만 원, 복대동 세원테마빌 동대표회의 20만 원, 강사일 씨께서 20만 원을, 복대일동 황현욱 씨와 증평 도안면 한옥태 씨가 각각 10만 원, 신준희 씨께서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합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으로 충북 지역 철도도 감축 운행됩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내일부터 충북을 오가는 열차가 KTX는 평소의 83%, 무공화호는 73% 수준으로 줄겠다면서 이용 전 운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청주 구룡공원이 준공됐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구룡공원은 전체 면적 43만 5천 제곱미터 가운데 36만 7천 제곱미터의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 6만 8천 제곱미터에는 민간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985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추진 중인 8개 민간공원 가운데 찬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시민사회가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원 조성이 추진됐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성금 전달식이 오늘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주의 첼로병원 등 지역 16개 업체는 의료비 후불제 치아교정 특례 지원금을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치아교정 특례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서 관련 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북도의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청주시가 내년 신년 화두로 개화 공영을 선정했습니다. 개화 공영은 민선 8기 출범 후 이룬 성과를 더욱 크게 꽃피우고 청주의 미래와 번영을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청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초심근민, 마부정제, 동행비상을 시정 화두로 선정했습니다. 9시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